이러한 환경 오염에 의해서 우리 인체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주변에서 바로 쉽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음식물을 섭취를 할 때, 일례로 들어서 오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깎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오이 같은 거는 저도 시골에 우리 노인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 오이를 그냥 물에 씻어서 먹는다거나 적당히 해서 먹으면은 그냥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농약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약을 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뭐 적당히 어떤 진딧물 약 친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시기적으로 조금 뭐 오그라지지 않게 어떤 세균성, 그 다음에 세충성, 벌레를 죽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균을 죽이는 이런 약들이 많죠. 그래서 이 농약을 엄청 많이 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옛날에는 빨간 색깔로 돼서 비타민 A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뻐지려면은 그대로 홍옥 같은 경우, 그대로 톡 씹으면은 물이 톡 터질 정도로 새콤한 그 물이 나올 정도로 해서 껍질째로 먹어야 건강에 좋다. 비타민 A, 눈이 맑아지고 피가 맑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사과 같은 것을 그대로 안 깎고 그러면 씻어서 퐁퐁이나 각종 세제를 넣어서 씻어서 먹으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산에 등산 갈 때든지 이럴 때는 참 과도를 가져와서 깎기도 그렇고 이미 깎고 오면은 또 색깔이 또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체에는 좋지 않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쌓였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과나무 같은 경우도 워낙 해충이 심하기 때문에 봄 시장에서부터 봄 꽃이 필 때 이제 시작해서 유황으로 소독을 하고 각종 그 농약을 치는데 3일에 한 번 정도를 안 치고는 이 수확, 매출의 어떤 그 상품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농약 치는 것도 또 좋은데 그 전착제라 그래가지고 그 이 농약 독약이 묻게 되면은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불 때 안 떨어지게 전착제로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부채가 사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고 특히 사과 꼭지나 그 다음에 사과하고 속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이 농약 덩어리라고 보면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옛날에 참 시골에 가서 이거 사과 과수원 할 때 봤는데 정말 농사 짓는데 힘도 들어요. 힘도 들지만 이 농약 치는데 무지무지 힘드는데 지금은 뭐 기계로 많이 합니다만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농약을 치고 그랬거든. 그래서 사과 같은 거 정도라도 깎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추도 있죠. 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 통상 이제 자기가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닐로 덮어 씌워버려요. 이래 고랑이라고 있죠.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덮을 때 아예 잠시 먹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닐로 덮어 씌워서 약을 안 치는 거죠. 전혀 안 치면 또 상품성에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칠 거를 10일에 한 번 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도 워낙 독한 농약을 쳐버리기 때문에 고추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달려가 있죠. 그래서 보면 통상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 아이디어라 그럴까요? 현명하더라고요. 고추 꼭지를 또 따버리고 꼭지만 버리고 된장에 찍어 먹는다. 왜? 꼭지가 보면은 농약을 치면 그대로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물이 쪼르르 가서 고이는 거는 여기 와서 고이죠. 끝에 와서. 그래서 그 꼭지 부분이라도 따서 먹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 일부분의 어떤 방법은 되겠지만은 이 고추 같은 경우도 충분한 물에 담궈서 씻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상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딸기 같은 것도 그래요. 뭐 유기농 재배를 했다. 유기농은 뭐 그 땅의 어떤 비료 대신에 화학 비료 대신에 뭐 돼지, 닭똥이라든가 사료를 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기농의 재배하고 또 농약하고는 또 별개죠. 그래서 이 상품성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농약을 너무 많이 친다는 거죠. 근데 포도도 마찬가지. 원래 포도든 사과든 이 과일은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농약을 안 치는 거로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이치기라 그럴까요? 서로 믿고 이렇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면은 농약을 안 치고는 팔이 달라들죠. 벌 달라들죠.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애벌레가 끼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전에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약을 안 쳐버리면은 그냥 진물이 흘러지면서 어디 가서 팔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농협이나 이렇게 그 경매하는 그 공매라 그러나요? 이렇게 공출 갖다 대는 데서 가면은 1등, 2등 품질을 매기는데 하등급을 해가지고 등 외로 매겨버리면은 가격의 어떤 수확의 효율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따이 병이다, 미나마따 병이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의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거 하나 정도라도 조금 신경을 쓰면서 생활을 하면은 음식 생활 문화를 이어가면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 내는 70%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많고 많은 그러면 음식 중에서 세상에 그러면 겁나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렇다기가 너무 공포심이나 너무 뭐 질릴 필요는 없는 거죠. 단지 이러한 것을 먹되 주의해서 먹자는 거죠. 또 좋은 물에 좀 담궈놨다가 물로 씻어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중국 여행도 가고 베트남 동남아도 여행 가고 전 세계 여행을 가는데 무조건 수입 고기는 나쁜 거다. 또 수입 농산물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상 현지에서 무공해로 유기농을 해서 키워서 즉석으로 먹는 과일이나 채소나 어떤 음식은 뭐 나쁜 게 없죠. 어차피 그 속에 포함된 영양가가 얼마만큼 신토불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내 몸이 태어난 그 고장의 흙하고 외국에는 좀 틀리긴 하겠지만은 나쁜 건 아니죠. 신선한 싱싱한 음식을 채소를 먹으면. 그런데 이제 오는 과정에서 방부제를 친다든지 뭐 곡식에 6개월 7개월 배를 타고 오면서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냉동 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어떤 오염이나 또 방부 처리를 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수입 채소가 나쁘고 뭐 국내 채소가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입 채소도 싱싱하면 깨끗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국내에서 농약을 많이 치고 농약 덤벼기를 해가지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국산품이라도 국내 제품이라도 인체에 좋을 거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잘 활용해서 깨끗하게 좋고 싱싱한 거를 먹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이나 야채, 채소를 먹을 때는 최소한 깨끗한 물에 이런 정도는 하고 먹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이는 반드시 깎아서 먹는다. 사과, 복숭아는 반드시 깎아 먹는다. 비타민이라는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이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 상추도 물에 담궈서 먹는다. 고추도 반드시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해서 먹는다. 딸기도 물에 깨끗이 담궜다가 먹는다. 시골에 있는 물도 산성비, 농약, 퇴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오염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석회암이 많은 곳은 이렇게 깨끗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오랫동안 먹으면 부작용이 오게 된다는 거죠. 포도도 물에 담그었다가 깨끗이 해서 먹는다라는 원칙을 지키시면은 그나마도 우리 인체 내에서는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만 깨끗하게 물 관리만 잘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오염 물질이나 해독 물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많이 해독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